소비할 인구가 없는데 거기에 아무리 뭐 청년몰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누가 가서 소비를 하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는 정말 프랜차이즈의 무덤, 상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공실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 생각 없이 상가를 공급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줄여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는 이론으로만 장사를 공부한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컨설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자영업 공약 살펴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자영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공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창톡에서 그동안 현장 기반으로 저희가 취재하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정책들 제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영업을 살리는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다 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코스피가 3천 가까이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다.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지 공급이 원활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되는 것도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소비할 인구가 없는데 거기에 아무리 뭐 청년몰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누가 가서 소비를 하겠어요. 결국은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증시가 살아나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이듯이 자영업도 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이 1,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외국인 관광객 수치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기간에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엔저 같은 외부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관광정책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시내 면세점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관광 장려 정책이 있었으니까 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광청을 신설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 이제 결국 물거품이 됐거든요. 꼭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관광부에서도 정책만 잘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공약과 정책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 공급을 조절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시장이 엄청나게 포화가 돼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된 상황인데요.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막 개발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 엄청나게 많은 상가가 공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쿠팡 이펙트라 그러죠. 이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상가가 예전처럼 공급이 된다면 계속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규제상으로는 일정 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때 10%에서 20% 정도 상가를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이거 다 공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자영업 총량제라는 거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영업도 허가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숫자를 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철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상가 공급에 어떤 제한을 두면은 간접적으로 이 자영업 총량제를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말 프랜차이즈의 무덤, 상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공실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 생각 없이 상가를 공급한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급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줄여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상가의 의무 공급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활성화하자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선배 창업가 멘토링, 영어로 Pay Forward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A라는 창업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창업의 노하우를 이제 후배 창업가한테 전달을 하고, B라는 후배 창업가는 이제 전수 받아서 성공을 했을 때 다시 후배 창업가 C한테 이거를 계속 전달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훌륭한 사업가들도 혼자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선배 창업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영업은 이런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톡에서도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하려고 제가 설립을 한 건데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 컨설팅은 대부분 선배 창업가가 아니라 장사 경험이 없는 이론으로만 장사를 공부한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컨설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도 제가 소진공 컨설팅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60대 할머니가 오셔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컨설팅을 해준다는데 본인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이 SNS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컨설팅 해줬다고 건당 30만 원씩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 점주나 어떤 맛집 사장님이나 장수 가게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자영업자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상공인을 키워라입니다. 지금 자영업이 위기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공실을 누군가는 채워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지금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 손익분기점, BEP가 높아져서 창업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톡에서도 신규 창업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기존 창업자분들의 업종 변경 위주로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창업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분들보다 더 성장한 중상공인, 대상공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메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고 가게를 이제 여러 개 다점포로 운영하는 분들이고요. 일본은 장수기업, 장수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은 정말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려면 고용 여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지만 우수 인재가 부족해집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외식업 이런 쪽은 3D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인데요. 이런 업종에서 외부에서 어떤 우수 인재를 데려오고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창업의 꿈이 있는 직원들부터 먼저 채용을 해서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통해서 나가서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비전을 주면서 우수 인재로 자라나도록 육성을 해야 됩니다. 생계형 창업자들은 사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서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톡의 장사 고수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 점주 이런 분들이니까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이 HR에 되게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장기 근속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이나 점장한테는 중고차를 사주기도 하고요. 파격적으로 선물을 하고 승진을 시켜주면서 그거를 보고 또 신입 직원들이 아 나도 여기서 장기 근속하면 저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우수 인재로 점점 더 선순환이 됩니다. 이러려면 고용을 많이 하는 또 장기 근속을 많이 하는 자영업 사장님들, 중상공인, 대상공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분들의 동기를 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15개 가까이 가게를 하시던 사장님이 단 한 개밖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5개 매장에서 자기는 다 직원들을 고용 창출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최고 세율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점포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고용한 만큼 세금 낸 만큼 영업 단축에 협조한 만큼 100%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를 보면 대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는 30%가 넘습니다. 사업체 수로 보면 소상공인이 95%로 절대적이지만 고용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이고 여기서 우수 인재가 나오고 글로벌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강한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렇게 육성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더 이상 보호만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육성도 하겠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 창톡에서도 예전부터 제언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4가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자영업 정책 제언 드려봤는데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또 계속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있을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경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독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